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NFT 이재명 펀드랄지 아니면 P2E 관련된 규제 완화는 일반론적인 언급이다라는 박용진 의원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여당의 전재 의원 반론 있으십니까 혹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박용진 의원님 말씀 중에서 좀 본질적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자세 이제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의 지금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게 2021년 그 재산인데요. 2021년 재산에 따르면 분명히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처분한 돈으로 지금 코인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증권이 0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 팔았으니까 증권 0이에요. 그런데 예금이 지금 10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늘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돈은 뭐냐? 지금 국민들이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물 8억, 이게 이제 전세 보증금이에요. 건물의 전세 보증금 작년.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뭐라 그러냐? 내가 가상화폐를 처분한 돈으로 이것을 마련한 것이라 얘기하는데, 이 예금이 지금 7억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7억 원이 줄어든 것은 바로 이 전세 보증금을 지금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이 전세 보증금 7억은 도대체 8억은 도대체 코인을 처분한 돈으로 산 건지 아니면 예금으로 산 건지 지금 국민들이 이걸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대답을 안 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그 거래소에 있는 전자직업의 거래 내역을 모두 밝혀라. 그리고 도대체 그러면 그 위믹스 주식을 코인을 산 그 시점이 대선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의심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좀 밝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금이 늘어난 10억은 어떻게 늘어난 것이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 줄었다는 예금은 또 어디다 쓴 것이고, 그리고 또 위믹스 코인을 그러면 언제 샀는지, 그리고 어떤 돈으로 샀는지 이걸 지금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다, 아니면 사익 추구가 아니다, 이것은 저는 본질적인 부분을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는 것이 이것이 민주당의 도리이고,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팔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꼬리 자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작년에 대선으로 패배를 해서 정말 지지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을 때 방산 주식을 본인이 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비판한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호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아니 본인도 그랬는데 지금 누구 탓하겠습니까? 사법 리스크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일 때 그렇게 빨리 그렇게 초기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당대표의 또 주식 투자, 사실 이러한 것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돈봉투 사건이랄지 아니면 이 김남국 의원의 뭐 이런 행태에 대해서 당대표가 초기 대응이 부실하다, 사실 이런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박용진 의원. 때는 이때다 싶은 국민의힘의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하던 얘기가 뭐냐면 국회의원의 이익 충돌 문제와 사익 추구 문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일반적인 그 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아무리 바보 같아 보이고 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이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서 제도적으로 다 막아놓을 건 막아놓고 견제할 건 견제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하신 김남국 의원의 여러 문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수사 단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지켜보고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해야 할 일대로 선제적으로 과잉되게 우리가 해야 될 거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NFT 관련 제도적인 설계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또 그 게임과 관련된 가상화폐와 연결되는 그런 제도적인 P2E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또 그것을 지나치게 이거 이해충돌이고 사익 추구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를 그렇게까지 가시는 건 좀 오바다, 이 말씀을 저는 이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섞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무슨 법을 내면 저 인간은 또 무슨 사익을 추구하나,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보시지 않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어쨌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번이나 영장을
기각당했단 말이에요. 그 영장은 뭐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계좌와 관련된 그 금융 추적 계좌와 관련된 예. 문제인 것 같은데 검찰이 좀 그러니까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좀 제시를 했었더라면 2번이나 같은 영장에 기각당하는 그런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일에 3차 영장을 또 신청하게 된다고 그런다면 의혹을 단순히 그냥 언론 수준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이게 왜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그 검찰의 그 예리함을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여야 간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강력계 형사에게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게임학회도 이해충돌을 넘어서 로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지금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게임 회사가 만든 저 코인을 형편도 좋지 않은 김남국 의원이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투자할 수 있었냐.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 예금보험공사 출신의 법조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이렇게는 투자 못한다라고 비판한 바도 있는 대목이 이 대목인데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로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내부 정보 있었던 건 아니냐, 아니면 자기 돈 아닌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 아니냐라는 논란도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다 출발한 건데 네. 이걸 수사로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 사안은 김남국 의원이 나름 열심히 해명하고 있고 그 해명이 일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로 끌고 가서 형사처벌에 이르게 하려면 상당히 집요한 수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자금 출처 의혹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어느 정도 규명을 해낸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현금 재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현금 재산으로 융통했다는 해명을 할 때에는 일정 부분 길이 막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금 출처보다는 내부 정보 이용 문제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가상화폐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는 단순히 내부 정보 이용을 넘어서서 관련 업계로부터 로비를 받은 게 아닌가, 그 로비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의혹으로 옮아갈 수밖에 없고 네.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을 넘어선 정치자금법 위반,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죄도 그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으로 입증을 해내려면 상당히 집요하고 장기간에 걸친 수사, 관련된 정보, 관련된 진술의 조합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은 수사의 그야말로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고 그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지난한 수사 과정을 거쳐서 집요한 수사를 이어나가야 충분히 그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손쉽게 밝힐 수 있는 이 부분을 안 밝히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검찰 수사의 어떤 집요성이 요구되는 대목이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고 보십니까? 피의자를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피의자로 전환될지 안 될지도 아직은 불분명한 상황인데 그렇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먼저 나서서 해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그 부분이군요. 네, 수사기관이 알아서 먼저 풀어나가야 할 대목이 있는데 먼저 나서서 그 매듭을 풀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떤 의도에서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모든 해명을 하지 않는지는 당사자만 알 수 있겠죠. 당사자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앵커로서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